자, 이거 일단 규모에서 압도를 하죠. 250여만 개의 석재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총 중량이 한 600만 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 기념비죠. 이 정도의 건축물은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규모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정밀도야. 현대의 건축과 비교해도 못하지 않은 정도의 정밀도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이거를 실제로 측량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바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정밀하길래 그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기자 대피라미드의 밑변 길이, 그 밑변 길이를 측량을 한 데이터예요. 이게 수차례 측량을 하는데 그 밑변 길이를 한번 쭉 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885년 3년이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에요. 거의. 그때의 측량기구 수준하고 2015년 측량기구 수준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 오늘날에는 측량을 뭐 레이저 측량도 하고 별의별 거 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옛날에 했던 측량했던 것보다 점점 오늘날로 다가오면서 뭔가가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렴된 게 있나 없나?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어떤 방향성이 전혀 안 보여요. 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당시 건축된 그 자체의 오차가 측량의 오차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틀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단 살짝 말이에요. 틀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만들 적에요. 기준점이 뭐냐면은 지구가 돌면은 그 북의 회전축이 있잖아요. 네. 하늘에. 북극성 있는 거기 쪽. 그렇죠. 지금 북극성이요. 우리 그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게 수십 분 떨어져 있어. 아우, 오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측량 자체도 한 보통 1, 2분의 오차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말하자면 투사해서 기초를 닦고 거기다 건축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는 당시에 굉장한 측량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보는 것처럼 한 3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틀어져 있는 거는 오늘날 기술로도 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요 정도 이제 일관되게 틀어진 걸 갖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 1973년에 교수 두 분이 사이언스 거기다가 어떤 가설을 내세우냐. 피라미드 기자 대피라미드가 건설된 이후 한 5,000년쯤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이 약간 이동을 했다. 약간 이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주장을 해. 대륙이 이동했어. 내가 느꼈다. 그러니까 뭐냐? 네. 아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진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엄청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약간 틀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일리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걸 일리 있다고 이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 네. 오늘날도 그 정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그 정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도 거의 잘 없어 그런 업체가. 그럼 없어요. 이건 엄청난 그 규모의 그거를 이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설업체 없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건 기자 대피라미드가 엄청난 규모인 것도 굉장한 거지만 또 중요한 게 그 정밀도가 이게 현대 건축에 맞먹는 정도의 정밀도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강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 여러분 대형 박물관 가보셨어요? 브리티시 뮤지엄.
근데 거기에서 고대 이집트 담당관 20년 한 사람이면 이집트 전문가야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나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모서리가 완벽한 직각이 되도록 지어지는 현대의 건축물들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밀 측정 장치가 피라미드 건설을 위해서 사용되었음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자기 저술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정도의 고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그때부터 지금 있었다는 거를 이분이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다른 가능성을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해요. 자, 그럼 현대적인 정밀 측정 장치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초정밀자. 온도에 따라서 수축하고 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자. 네. 왜냐하면 기자고원이요 사막지대잖아요. 뭐 그 당시 밤낮에 기온차가 심하고 여름은 엄청 더워 뜨거워 겨울에는 또 좀 온난해요. 그때 따라서 이 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해요. 자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 그런 수축 팽창이 잘 안 일어나는. 두 번째, 망원경이 있으면 굉장히 정밀한 건축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오늘날 그 건축할 때 망원경 써요. 그냥 두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둘 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근데 초정밀자는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운석철을 갖고 그런 장비를 썼어요. 근데 운석철이 보면 가장 철 말고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니켈이야, 니켈. 자, 근데 오늘날 가장 안정적인 측량 도구로 쓰이는 금속이 있어. 합금이에요. 그게 뭐냐? 철하고 니켈이 조성비가 65.4 대 34.6으로 돼 있는 합금이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축 팽창이 잘 안 일어나. 자, 그래서 초정밀 측량자로 쓰여.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쓰인다. 그럼 그때도 그렇게 썼다는 건가? 자, 그다음에 그 망원경을 그때 만들어 썼다. 망원경이 기원 전부터 있었다고요? 에드워즈가 얘기했잖아요. 정밀 측정 장치 얘기를 했는데 팽창 수축이 없는 그 물질로 만드는 어떤 측량 도구하고 망원경은요. 그게 핵심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실은 그렇게 초정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망원경은 도대체 그게 되냐? 그 망원경은요 17세기에 비로소 발명된 발명품이야. 근데 사실 초정밀자 망원경도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추측. 추측인 거죠.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추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말이 좀 된다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운석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건 나왔을 것 같아. 한 축은 가능해. 나머지 하나 망원경. 이건 생각해봐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망원경도 썼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설득 작업이 들어갑니다. 작업이 들어오는 설득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 렌즈. 자, 요거를 왜 지금 할까요? 바로 아까 망원경 얘기하고 연관을 좀 시켜볼까? 자,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은 정확히 말하면 오시리스라는 신에서 호루스가 정자 상태로 튀어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잘 보세요. 뭐가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올타 대학교의 의대, 다른 데도 아니고 의과대학에 찰스 사보나 벤투라라는 교수님이 계셔. 근데 이분은 산부인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제 여기 지금 이 신상에 그 발기된 남근 앞에 묘사된 것이 정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콩나물처럼 보이는 거. 네, 저게 정자라고 이분이 논문에 그렇게 썼어. 인간의 정자 평균 머리 부분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예요. 그다음 폭은 3마이크로야. 그다음에 꼬리 길이는 50마이크로. 이게 인간의 정자고요. 그다음에 황소의 정자는요 좀 커. 머리가 9마이크로, 폭이 5마이크로, 꼬리는 56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2배 정도. 예. 자, 근데 이 신이 사실 그 황소신이라고 불려요. 자, 그래서 실제로 관찰한 게 황소일 가능성이 있어요. 황소의 정자.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엄청 그 작은 거죠. 일단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확대경으로 봐야 되는데 대체로 황소의 정자를 보려면 겨우 뭔가가 있다라는 거 느낄 수 있는 게 50배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정확히 보려면 한 200배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의 확대를 할 수 있는 현미경이나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아마 신왕조 시대쯤일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에 이게 있었겠냐? 이제 이게 의문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걸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기원전 한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상이에요. 눈을 잘 보면 저게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리얼하다. 실감 나잖아. 네. 그리고 이게 뭘로 만들었냐? 수정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수정을 깎았는데 투명도가 너무 좋죠. 네. 오늘날 렌즈 수준이야. 옛날에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연마제가 뭔지 상상하기가 힘들어. 보통 기술로는 갈더라도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갈았다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다중 초점 렌즈래.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이거를 보면 걸어가면서 이 눈을 보면요, 눈이 나를 쫓아와. 그런 효과를 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분이 누구냐? 미국 버클리 제이 에녹이라는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 뭐라고 썼냐? 이게 엄청 정교하고 복잡한 광학 설계를 했다 당시에. 그러고 자기가 그 흉내 내봤는데 효과가 그 정도 안 나오더라. 지금 그런 이제 고백을 해요. 지금도 따라하기 어렵다.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거하고 사실 저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현미경. 현미경 네. 관계는 없어. 그렇지만 기원전 한 2,500년경에도 상당한 그 렌즈를 제작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네. 특히 다중 초점 렌즈 만들 정도면 그냥 볼록 렌즈 만들어서 보다 보면 뭐 확대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대경으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상식적인 추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도 다중 초점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렌즈 가공 기술이 있었다. 대단하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나오죠. 네. 보니까 항아리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쭉 일행이 쭉 걸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자, 그 위에 보세요. 여기에 1mm 안에 저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놀랍죠? 확대경이 있어야 가능하네. 확대경이 있어야. 우연히 이게 발견됐어. 이게 기원전 3,300년경에 한 무덤을 이제 파다가 상아로 만든 칼 손잡이를 발견을 해요. 자, 근데 그 손잡이에 보니까 뭔가 홈이 좀 파여 있는 것 같아. 자, 그걸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야. 와우. 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확대경을 사용해서 그렸었겠죠. 네.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 있죠. 어떻게? 몸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서? 네.
아주 무슨 그냥 개뼈다귀 미스터리한 발상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이즈가 대강 보면 배율이 한 100배 정도 확대경을 써서 만들 수 있겠다 보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자, 그렇게 따지면 아까 그 정자 관찰도 가능했었겠다. 이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이 되십니까? 좀 됩니다. 네, 네.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아까 되게 우려했는데 네. 우리 자, 그러면 이 정도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된다면은 망원경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어떤 형태로든. 쉽지. 왜냐하면 그게 이제 두 가지 렌즈를 갖고 이제 맞아. 하는 거라 약간 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겠냐. 기자 대피라미드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있어. 가장 중요한 공간. 저 알 것 같아요. 파라오의 무덤이 있는 곳. 약간 비슷한데 그걸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왕의 방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안에 미라가 있었을 것 같이 보이는 석관이 있어. 석광. 그걸 이제 왕의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자 대피라미드의 대부분에 사용된 석재는요, 석회암이야, 석회암. 석회암을 갖다 만든 건데 왕의 방의 석재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어. 아까 화강암이 차이가 뭐죠? 그 단단한 걸로. 굉장히 단단한 네.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방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뭘 했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방법을 네. 써서 연대 측정을 해. 자, 근데 우리 석회암이나 화강암은요, 연대 측정이 불가능해, 그 자체로. 그 왜요? 기법이 없어요. 연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오직 오늘날 고고학에서 쓸 수 있는 유물의 연대 판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탄소 동위원소법이라는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유기물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기자 대피라미드가 돌덩어리를 쌓아 올렸는데 거기 유기물이 어디 있을까? 돌과 돌 사이에 접착력을 높이려고 모르타르를 썼어요. 그 모르타르에 지푸라기와 풀을 태워서 초목을 태운 그 재를 썼어. 그걸 갖다 채취해서 그 연대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바로 저거야. 언제냐? 가장 오래된 게 기원전 3,800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 3,700년에서 900년 사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내려오는 게 보니까 대체로 기원전 한 3,000년 전으로 돼 있는 게 많아. 사왕조는요, 기원전 2,550년 전후여야 돼. 사왕조까지 가려면. 그럼 그거는 밑에서 봐도 잘 없어. 오차가 있네요. 기원전 2,700년에서 기원전 한 3,900년 그 스펙트럼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원전 한 3,000년 전으로 주로 건설된 게 맞아 보이지 않아요? 네, 피라미드가. 이게 좀 나는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설득이 되어가고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있었다는 느낌이. 이렇게 해서 이집트학을 확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오늘.